자, 오늘은 응집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좀 늦어서 좀 못했죠. 자, 응집 반응은 잘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바탕을 깔아두지 않으면 좀 어려우니까 어 잘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첫 번째 응집원과 응집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뭐야 이게? 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알고 있다고 대충대충 하다가는 문제는 하나도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응집원과 응집소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해 주는지 잘 보시고요. 자, 이거를 응용해서 하는 게 혈액형의 판정법과 수열 관계입니다. 혈액형과 판정법은 첫 번째 알려줬던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가세포증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이때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공부할 때는 좀 어려우니까 이 저하습본증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를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집반응 응용 문제 한 6 문제 정도 풀어 줄 거고 교재에도 아마 문제를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 풀이 방법은 잘 모를 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푸는지를 잘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혈액의 응집반응. 음. 제일 먼저 화학에서의 반응을 좀 살펴볼게요. 자, 화학에서의 반응. 자, 화학에서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중에 첫 번째는 산화 환원 반응이고요. 산화 환원 반응. 두 번째는 중화 반응. 세 번째는 앙금 생성 반응. 자, 모든 화학에서의 반응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자, 생물학에서도 크게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효소에 의한 효소 반응과 두 번째가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자, 이 중에서 효소 반응에는 뭐가 있냐면 물질 대사가 효소 반응의 예예요. 음, 물질 대사. 자, 생명체 내에서 대부분의 반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물질 대사가 효소 반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소 반응의 예가 혈액의 응고 반응이요. 응고라고 적을게요. 응고 반응. 다쳤을 때 혈액이 흐르지 않고 딱지가 생기면서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해 주는 이러한 반응이 바로 응고 반응인데 이런 응고 반응이 바로 대표적인 효소 반응이에요. 자, 그리고 항원항체 반응의 대표적인 예는 지난주에 배웠던 차액성 면역이요. 우리 몸의 방어 작용 중에 항원이 들어오거나 우리 몸에서 항원이 생겼을 때 항체를 만들어서 항체로 막는 면역이 바로 체액성 면역이죠. 체액으로 막는 면역. 이런 체액성 면역이 항원항체 반응이고 항원의 항원의 어떤 특이적인 어떤 구조와 항체의 특이적인 구조가 결합을 통해서 막는 이런 반응이 바로 항원항체 반응이죠. 자, 또 다른 예가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응집 반응이 바로 항원항체 반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응집 반응과 응고 반응인데 자 한 글자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반응이에요.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의 예이기 때문에 이 혈액의 응집 반응은 응집원과 응집소를 잘 구분하면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항원항체 반응이기 때문에 응집 반응은 응집을 일으키는 응집원 자 이 응집원은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되는 물질이고요. 자 그리고 응집소 자 이 응집소는 항원항체 반응의 항체에 해당되는 물질입니다. 자 이거를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문제가 쉬워지고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 응집원과 응집소를 구분하지 못하면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가요? 네. 아예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배웠지만 다 이해됐어. 수업도 다 이해가 됐지만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면 문제가 아예 접근이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돼요. 알겠죠? 음 그래서 응집원과 응집소를 한번 구분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몸의 혈액형에는 크게 두 가지 혈액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ABO식 혈액형과 그리고 RH식 혈액형으로 나눕니다. 자 이 중에서 ABO식 혈액형은 A형, B형, AB형, O형으로 나뉘고요. 자 그리고 RH식 혈액형은 RH 플러스형과 RH 마이너스형으로 나뉘어요. 자 그럼 이 각각의 혈액형마다 응집원이 뭐가 있고 자 그리고 응집소가 뭐가 있는지 구분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응집원과 응집소를 구분하면서부터가 이 문제의 시작이라고요. 이 개념의 시작. 자 그런데 옆에다가 참고로 ABO식 혈액형에 응집원으로는 뭐가 있냐면 자 이 응집원으로는 A와 B가 있어요. 자 응집원으로 A와 B가 있고요. 응집소로는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항원항체 반응이니까 응집원과 응집소가 결합을 하겠지. 이 중에서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가 서로 응집이 일어납니다. 서로 반응합니다. 자 그리고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가 서로 응집이 일어납니다. 음. 자 그러면 RH 혈액형은 응집원으로 ABO식 혈액형처럼 두 가지인 A와 B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RH 응집원이라고 해요. 또는 어떤 교과서 또는 프린트에는 뭐 D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죠. 한 종류밖에 없는데. 자 그리고 응집소도 마찬가지 응집원이 한 종류니까 응집소도 한 종류밖에 없겠죠. 어. 자 이 RH 응집소를 RH 응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반응합니다. 얘하고 얘가 이렇게 반응해서 응집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응집원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바로 혈구 중에 적혈구에 존재해요. 적혈구의 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응집소는 바로 항체 즉 항체 응집원과 결합하는 어떤 단백질인데 이런 응집소는 바로 혈장에 들어 있어요. 혈장, 혈액의 혈장. 그래서 이 혈장에 들어 있는 이 응집소를 합쳐서 혈청이라고 불러요.
지난주에 혈청 배웠잖아요. 혈장 중에 들어있는 항체를 혈청이라고 하는 것처럼 혈장 속에 들어있는 응집소를 혈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형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의 A형의 혈액의 적혈구의 표면에 이렇게 응집원 A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마치 도깨비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의 표면에 응집원 B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건 개구리처럼 보이죠? AB형은 적혈구의 표면에 응집원 A와 B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O형은 적혈구의 표면에 응집원이 없어요.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O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는 이 A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소로 알파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응집원 A와 알파가 결합을 하면서 응집이 되겠죠. 그러면 혈액이 안 만들어지고 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태어날 수조차 없었겠지. 그래서 응집소로는 뭘 갖고 있냐면 알파가 아니라 베타가 있어요. A형인 사람은. 그리고 B형인 사람은 응집소로 알파가 있고요. A와 B를 모두 갖고 있는 A, B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O형은 알파와 베타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ABO식 혈액형의 혈액형에 따른 응집원과 응집소의 종류입니다. 자, 근데 조금 눈치챘을 것 같긴 한데 혈액형의 종류는 뭐의 종류랑 똑같다? 자, 혈액형의 종류는 결국에는 응집원의 종류와 똑같다는 거 알 수 있겠니? 맞죠? 응집원으로 A가 갖고 있으면 A형, 응집원으로 A와 B를 갖고 있으면 AB형이라고 하는 거고 없으면 O형이구나. 아, 응집원의 종류와 혈액형의 종류가 같구나. 아, RH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이 있어요. 아, 있으니까 플러스구만. 그럼 없으면 마이너스구만. 아, 응집원의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걸로만 구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RH 응집원이 있는 RH 플러스형은 응집소는 없어야지. 있으면 큰일 나지. 그러면 RH 마이너스형은 응집원이 없으니까 응집소가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자, 그런데 이 RH 응집원이 이 RH 응집소에 있는 혈액에 침입을 하면 이 응집원이 침입을 하면 나중에 생깁니다. 이 없었던 게 나중에 이 응집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요. 자, 이렇게 좀 특이한 어떤 응집소가 생성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혈액을 판정할 때 사용되는 어 혈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혈액의 판정에는 세 가지의 혈청을 사용합니다. 항 A 혈청, 항 B 혈청, 항 RH 혈청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혈청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체, 즉 응집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응집소는 응집소인데 항 A 혈청이라고 하는 건 응집원 A에 대항하는 혈청이 응집소란 뜻이에요. 응집원 A와 결합이 가능한 응집소가 뭐라고? 알파죠. 아, 여기다가 알파를 풀어놓은 거구나. 그래서 이 항 A 혈청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집중. 항 A 혈청을 다른 말로 표준 B형 혈청이라고도 해요. 자, 표준 B형 혈청에서는 뭐냐면 이 B가 응집원 B가 아니라 B형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응집소란 뜻입니다. B형이 가지고 있는 응집소가 알파죠. 그러니까 항 A 혈청과 표준 B형 혈청은 같은 거네요. 자, 이것처럼 항 B 혈청은 다른 말로
표준 A형 혈청이 되고요. A형이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응집원 B에 대항하는 혈청, 응집소, 즉 베타가 있는 거죠. 여기는 베타를 이렇게 풀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항 RH 혈청은 RH 응집원에 대항하는 응집소가 붙어 있는 거니까 RH 응집소를 풀어 놓은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A, B형이면서 RH 플러스형, 자, 이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쓰냐면 A, B형 플러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A, B형이면서 RH 플러스형인 사람은 응집원으로 A와 B와 응집원으로 RH 응집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이 혈액을 이 세 군데에 모두 뿌리면 여기도 응집되고 여기도 응집되고 여기도 응집되겠죠. 그쵸? 어. 두 번째, A형이면서 RH 플러스형은 응집원으로 A가 있으니까 알파랑 결합하고 응집원으로 RH 응집원이 있으니까 여기 RH 응집소가 결합을 하겠죠. 하지만 응집원으로 B는 없죠. 그러니까 여긴 결합하지 않겠네요. 이렇게 응집이 되면 A형이면서 RH 플러스형인 걸 알 수 있겠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O형이면서 마이너스형은 응집원으로 아무것도 없죠. 응집원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혈청을 이렇게 뿌려놔도 어디에서도 반응을 하지 않겠죠. 이해되나요? 음. 자, 그래서 혈액을 판정을 해서 더 중요한 건 혈액을 어떻게 수혈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수혈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량 수혈 관계와 대량 수혈 관계가로 나뉩니다. 음. 자, 소량 수혈 관계는 일반적으로 우유팩 중에서 가장 작은 게 200ml잖아요. 200ml 이하를 수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소량 수혈이라고 해요. 음. 자, 대량 수혈은 그럼 201부터는 대량이냐?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500ml 이상.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마다 체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대량 수혈 관계는 정확하게 사람의 체중에 대한 어떤 비율로 계산하는데 교과서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50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그러면 소량 수혈일 때하고 대량 수혈일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A형인 사람이 성인 A형인 사람이 성인 B형인 사람에게 소량 수혈을 했다 치자. 자, 소량이니까 한 200ml겠죠? 그러면 일단은 수혈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수혈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B형이 죽어요. A형이 준 혈액 때문에 오히려 B형이 죽어버립니다. 그럼 그 죽어버리는 이유, 수혈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하니까. 자, B형인 사람은 응집원으로 A가 있고요. 자, 응집소로는 베타가 있어요. 뭐지? 자, 응집소로는 베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혈액을 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응집원 A. 자, 응집원 A의 농도. 자, 응집원 A의 농도는요, 높아요. 자, 이 응집원 A의 농도가 높은 이유는 혈액이 왜 붉은색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이 왜 붉은색이냐면 적혈구가 많아서죠. 적혈구가 많기 때문에 적혈구에 붙어있는 응집원의 숫자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응집원 A의 농도는 높아요. 알겠죠? 자, 하지만 지금 수혈하고 있는 수혈량, 혈액을 수혈하고 있는 그 수혈량이 적죠. 수혈량은 적습니다. 자, 수혈량이 적다 하더라도 이 적은 양의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A의 양은 농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존재합니다. 자, 많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혈액을 굳힐 만큼 많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혈액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건 응집원과 응집소가 있으면 다 응집이 일어나. 근데 혈액은 엄청 많은데 응집이 쪼끔 일어났어. 그러면 혈액이
멈출 정도로 반응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 한강에다가 내가 어떤 덩어리 진흙탕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풀어 놨어요. 하지만 한강의 흐름을 멈춰 버리나? 아니죠. 한강의 흐름을 멈추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진흙을 넣어야 한강의 흐름이 줄어들겠죠. 근데 또랑 쫄쫄쫄 흐르는 그런 또랑에다가 내가 진흙덩어리 큰 덩어리를 이렇게 팡 던졌어요. 그러면 완전히 막혀 버리겠죠. 이것처럼 어 반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양이 적다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 반응이 일어났지만 혈액이 굳혀지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양을 지금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응집원 베타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낮아요. 자, 왜냐면 이 베타라고 하는 이 응집소는 혈장에 들어 있는데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항체가 존재합니다.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항체가 존재해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항체가 존재하는데 이 각각의 항체들을 다 많이씩 갖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류를 갖고 있긴 하지만 각각의 항체는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이 베타만의 이 하나의 항체의 이 양은 농도는 낮습니다. 알겠죠? 게다가 수용량이 되게 적죠? 그러니까 이 베타의 양은 수혈하고 있는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베타의 양은 굉장히 적겠죠. 굉장히 적은 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랑 비교해서 받는 사람의 응집원 B와 받는 사람의 응집소 알파가 어떻게 들어 있는지 볼게요. 응 받는 사람의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집원의 농도는 높아요. 자,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혈액량, 이거는 받는 사람이니까 혈액을 받는 사람은 적어도 5,000 5,000 밀리리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의 한 10분 체중의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0 킬로 이상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50 킬로그램인 사람은 적어도 5 리터 이상의 혈액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5,000 이상 갖고 있으니까 혈액량은 굉장히 많은 거죠. 혈액량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받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니까 B의 량은 농도가 높은 데다가 혈액량까지 많기 때문에 B의 량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겠죠. 자, 그럼 알파는 아까 얘기했지만 응집소인 항체는 각각의 항체들의 농도는 낮다 그랬어요. 하지만 혈액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 있겠네요. 혈액을 응집시킬 만큼 충분한 양이 들어 있겠네요. 자, 그래서 주는 사람의 응집원 A 양이 많죠. 잘 보세요. 양이 많습니다. 자, 받는 사람의 알파의 양도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응집원 A와 알파가 반응을 해서 혈액을 굳혀서 흐르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겠네요. 알겠죠? 결국에 이 A형인 사람이 B형에게 수혈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반응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주는 사람의 응집소의 양은 많다 적다? 적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응집원이 아무리 많아도 자, 주는 사람의 응집소가 적기 때문에 반응은 일어나긴 일어나겠지만 응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녹색 때문이 아니라 바로 빨간색 때문에 수혈을 하면 안 돼요. 잘 이해를 했으면 정리해 줄게. 자, 그래서 소량수일 때는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은 응집원만 고려하시면 돼요. 응집원이 어떤 게 있는지 또는 있는지 없는지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받는 사람은 응집소만 고려하시면 돼요. 응집원이 아무리 받는 사람이 많아도 주는 사람의 응집소가 되게 양이 적기 때문에 혈액을 응집시킬 정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응집소만 따지면 돼요.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수혈을 줄 수만 있는 사람은 무슨 형?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혈액을 줄 수만 있는 사람. 자, 이 줄 수만 있는 사람은 응집원이 없으면 되겠네요. 자, 응집원이 없으면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음 O형이면서 RH 응집원도 없는 RH-형이요. O형이면서 RH-형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소량으로 수혈이 다 가능하겠죠. 자, 반대로 음 모든 사람에게 수혈을 받을 수만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수혈 받기만 가능한 사람, 받기만 가능한 사람은 뭐가 없으면 돼요. 응집소가 없으면 되죠. 자, 응집소가 없으면 받을 수 있겠죠. 어. 그게 바로 AB형이면서 RH+형은 모든 사람에게 수혈을 받기만 가능하지 모든 사람에게 주면 다 죽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O형이면서 마이너스형은 주기만 가능하지 받을 수 없고요. AB형이면서 플러스형인 사람은 받기만 가능하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혈도가 나타나는데, 자, 그런데 자, 대량 수혈일 때는 아까 전에 농도가 높지 않았던 이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량 수혈일 때는 음 혈액형을 따지면 안 돼요. 그냥 같은 형끼리만 가능해요. 같은 형끼리만 가능해요. 왜냐면 주는 사람의 응집소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응집원은 당연히 많아서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응집소가 둘 다 고려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 볼게요. 자, 모시토가 어떻게 되는지. 음 AB형, 음 자, O형, AB형, A형과 B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빨간색은 뭐 주는 방향, 이동 방향이라고 해 보자. 주는 방향, 주는 방향. 음. 자, 이 중에서 빨간색은 소량이고요. 소량이 주는 방향이고요. 네, 소량과 대량을 구분하려고 했구나. 자, 소량이고요. 파란색은 대량이라고 할 때 음 대량이 주는 방향. 자, 그러면 소량일 때는 자기네들끼리 가능해요? 자기네들끼리 가능하고 당연히 A형끼리 가능하고 O형끼리 가능하겠죠. 자, 근데 O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이 없으니까 다 줄 수 있죠, 소량도. 다 줄 수 있어요. AB형도 줄 수 있고 O형도 줄 수 있고. 자, 하지만 AB형은 받기만 가능하다 그랬죠. 왜? 응집소가 없으니까 받는 게 가능해요. A형한테도 받을 수 있고 B형한테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소량 수혈일 때의 수혈 관계도예요. 수혈 방향이에요. 관계예요. 그럼 대량일 때는 주는 사람의 응집소까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한다? 같은 형끼리만 가능하다고요. 같은 형끼리만. 절대 다른 혈액형끼리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수혈의 수혈 관계예요. 넘어가요.
자, 그러면 저가세포증이 어떻게 하면 태어나는지 간단하게 조건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자세하게 안 할 겁니다. 자, 아빠하고 엄마가 있는데요. 음. 자, 아빠는 RH 플러스형이어야만 하고요. 엄마는 RH 마이너스형이어야만 해요. 다른 혈액형은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음. 자, 근데 우리가 유전을 뭐 아직 뭐 안 한 애도 있고 한 애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유전은 어느 정도 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RH 플러스형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라지알, 음, RH 마이너스형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스몰알, 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 라지알이 우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RH 플러스형의 이 표현형은 유전자형이 라지알이거나 라지알 스몰알이면 RH 플러스형이겠죠. 아이고, 이거 잘못 썼어. 자, 그리고 RH 마이너스형은 스몰알 일 때만 RH 마이너스형이겠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조건에 따라서 아빠는 RH 플러스형, 엄마는 RH 마이너스형이에요. 그러면 유전자형이 아빠는 플러스형이니까 라지알은 하나 갖고 있을 거고, 엄마는 스몰알이겠죠. 둘이 만나서 자손을 낳았는데, 자, 두 명만 낳았다 칠게. 첫째, 둘째. 자, 첫째도 RH 플러스형, 세 명 하자 그냥. 셋째, 둘째도 RH 플러스형, 셋째는 RH 마이너스형이라고 치자. 그럼 RH 마이너스형이 태어났으니까 이 셋째의 유전자형은 스물알이죠? 따라서 아빠의 이 언더바 속에 스몰알이 들어갔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됐죠? 그리고 첫째는 엄마한테는 스몰알, 아빠한테는 라지알 받아서 라지알 스몰알 유전자형, 둘째도 라지알 스몰알 유전자형. 그래서 플러스형이 태어난 거예요. 됐죠? 음. 자, 그리고 저가세포증이 태어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자, 모체는 음, 수혈받은 적이 없어요. 자, 수혈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체 RH 마이너스형은 응집원으로 없고 응집소는 없다 그랬죠. 이 RH 응집소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이 침입을 했을 때 나중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혈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가정하자고요. 자, 이런 조건일 때 누구한테 저가지포증이 태어나냐면 음, 자손 중에 두 번째 RH 플러스형인 자손에게 저가세포증이 생겨납니다. 자, 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게 진짜 두 번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RH 플러스형 중에 두 번째예요. 알겠죠? RH 플러스형 중에 두 번째인 자손은 바로 이 둘째죠. 이 둘째가 바로 저가세포증이 태어나겠네요. 음. 자, 이 둘째가 저가세포증이 태어나는 이유가, 자, 첫째는 임신했어요. 엄마가. 첫째 임신 중. 음. 자, 첫째 임신 중에, 자, 모체는 RH 마이너스형이고요. 음. 자, 첫째는 RH 플러스형이에요. 자, 모체는 응집원으로 없고 응집소도 없어요. RH 응집 플러스형인 첫째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죠. 이 모체와 첫째 사이에 영양분과 산소를 교환해 주는 어떤 그 혈관의 다발이 바로 태반인데, 자, 이 태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게 모체 혈관이라면 첫째 혈관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혈관이 이렇게 꼬여 있다고요. 알겠죠? 꼬여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물질 교환을 하는 곳이 바로 태반이에요. 태반에서 혈관들이 꼬여 있는 거지 연결되어 있진 않으니까 적혈구가 통과하지 못해요. 적혈구가 혈관벽 바깥을 나가진 않죠. 그래서 이 플러스형인 RH 응집원이 첫째 RH 응집원이 태반을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임신 중에는 첫째 RH 응집원이 엄마한테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체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임신합니다. 정상적이다. 자, 근데 출산할 때가 문제가 돼요. 첫째 분만 시. 자, 아이가 인제 엄마의 몸 바깥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이 혈관들이 계속 묶여 있으면 되는데 안 되죠. 이게 끊어져야죠. 자, 이 끊어지는 현상을 바로 태반의 파열이라고 불러요. 태반이 파열된다고요. 즉, 자, 모체 엄마의 RH-형 없고 첫째의 RH+형 있고 없는데, 자,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태반이 파열된다고요. 자, 태반이 파열됐으니까 아까 전에 이동하지 못했던 RH의 응집원이 엄마한테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동이 가능해지고 결국에는 RH 응집원이 이동을 했으니까 엄마의 모체에 이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분만 시에 첫째의 RH 응집원이 엄마한테 가면서 모체에 RH 응수를 형성시켜 줘요. 모체에 RH 응집소를 형성시켜 주고 정상 출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이인 RH+형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어.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인제 둘째인데요. 둘째도 또 RH+형이죠. 둘째가 RH-형이었다면 마이너스형이었다면 저거세포증이 안 태어나요. 자, 근데 이 둘째가 RH도 플러스형이기 때문에 어 모체 사이에, 자, 모체는 RH-형인데 없고 있는 걸로 바뀌었죠. 여기 있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자, 둘째는 RH+형이니까 있고 없고요. 자, 둘 사이에는 마치 태반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어 얘는 이동하지 못하지만 분자량이 작은 응집소는 태반을 통과해서 아이한테 가요. 그래서 아이에게 저가세포증이 태어나고요. 자, 이 저가세포증은 적혈구를 파괴하는 증상입니다. 적혈구를 파괴한다. 적혈구를 파괴한다. 그래서 유산이 되겠죠. 적혈구가 파괴되면 잘 못 자라겠죠. 자, 물론 저가세포증이 생겨나는 걸 막는 방법도 있긴 해요. 자, 그걸 막는 방법은 저가세포증 예방법. 치료는 쪼끔 힘들어요. 치료는 그냥 계속 RH 혈액을 수혈해 줘야 돼요. 적혈구가 없어지니까 산소 운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선한 혈액을 계속 주입을 해서 어 적어 줄게요. 저가세포증의 예방법과 치료법. 자, 예방법은 뭐냐면 첫째 아이의 분만 시,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첫째 아이의 분만 시 음
RH 혈청을 모체에게 주사하는 거예요. 모체에게 주사한다. 음. 자, 이 RH 혈청을 모체에게 주사하게 되면 엄마는 스스로 RH 혈청을 만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출산할 때 모체한테 RH 혈청 주사를 하게 되면 혈청을 모체한테 주사하게 되면 엄마는 원래 이게 없었다가 이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게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물론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방이 되기도 하니까 실제로 이 아빠가 플러스형이고 마이너스형인 사람이 RH 플러스형을 태어날 때는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합니다. 이게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태어났을 때 치료해 주는 방법은 아이의 태아에게 계속 수유를 해 줘요. 같은 혈액형을 계속 수유를 해 줍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혈액들이 적혈과 죽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혈구를 계속 주입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음. 자, 이론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6문제 풀어 줄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자, 다음은 철수의 가족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자, 철수의 가족은 철수의 가족은 ABO 혈액형이 서로 다르다. 자, 아버지, 어머니 철수 혈액을 각각 혈구와 혈정으로 분리하여 서로 섞었을 때 응집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아버지 혈구에는 어머니 혈정과 응집이 돼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 조건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막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안 되는 것만 물어봐요. 확실하게 안 되는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이 혈액의 응집 반응에서 경우가 여러 가지일지라도 그 경우 이 조건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좀 명심해 주세요. 막 되게 애매한 느낌이 들면 안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자,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보지 않고 안 되는 걸 꼭 정확하게 안 되는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막 여러 가지 될 거라고 '이것도 되지 않고 이것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조건에 맞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가 혈액형이 모두 다르대요.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 자손 간에 될 수 있는 혈액형이 어떤 게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자. 아빠가 A형이면 엄마가 B형이고, 뭐 자손이 될 수 있는 건 AB형, AB형과 O형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아빠가 AB형이고 엄마가 O형이면 자손이 A형 또는 B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빠하고 엄마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건 상관없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한번 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 음. 첫 번째 경우는 빨간색으로 해 볼게요. 자, 그럼 아빠의 혈구 속에는 응집원 A가 있겠죠? A형이니까. 자, 응집원 A가 있을 거고요. 엄마의 혈정에는 B형이니까 알파가 있겠지? 저 응집된다. 이해 안 되죠? 성립하죠. 맞죠? 하지만 철수의 혈장에는 응집이 안 된대요. 자, 응집이 안 되니까 철수 혈장에는 뭐가 없어야 돼? 알파가 없어야죠. 자, 알파가 없는 건 AB형과 O형 중에 뭐예요? A병이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A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A병이니까 여기는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집 안 된다. 맞죠? 그럼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음 아빠는 A형으로 하시면 되고요. 엄마는 B형, 그리고 자손은 철수는 AB형으로 하면 이 문제는 맞습니다.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경우가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답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 기억. 어머니는 O형이다. 틀렸죠? 철수의 혈구와 어머니 혈장을 섞으면 응집이 일어난다. 맞죠?
철수는 AB형과 A와 B 모두 갖고 있고요. 철수 혈궤는 A와 B를 모두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혈장에는 O형이니 알파가 있겠죠. B형이니까 알파가 있겠죠. 그럼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가 반응을 하겠죠. 맞는 말. 음. 아버지와 철수의 혈장에는 동일한 응집소가 있다. 아빠한테 있는 응집소가 베타가 있고요. 그리고 철수의 혈장에는 응집소가 없죠. 그러니까 동일한 거 있니? 틀렸네요. 답은 1번이네요. 넘어갑니다. 자, 표는 200명의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AB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억과 니은, 응집소 디귿과 리을의 유무와 RH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의 유무를 조사한 것이다. 자, 어쩌고저쩌고 많아요. 근데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A형인 학생 수가 O형보다 많아야 되고요. RH-형인 학생들은 A형인 학생과 B형인 학생 각각 플러스 1명씩이구나. 조건이 여러 가지지만 똑같이 그냥 풀면, 자, 응집소 기억부터 해볼게요. 자, if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A인지 B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if 기억을 A라고 놓자. 응집은 A라고 놓자고요. 그럼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자, 응집은 A라고 놓으면 응집은 A라고 놓으면, 자, 응집은 A가 있는 학생은 무슨 형 무슨 형? A형과 AB형이죠. 이게 74마리래요. 14명이래요. 자, 그러면 응집소 디귿은 뭐냐면 아래쪽을 먼저 봐야 돼요. 응집원 기억이 A니까 응집원 니은은 B겠지. 겠지? 자, 그러면 이 응집원 니은과 응집소 리을을 모두 가진 학생이 있다는 얘기는 이 리을은 절대 베타가 될 수 없죠. B와 베타를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리을이 알파네요. 그러니까 디귿은 당연히 베타로 바뀌겠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억을 A로 넣는 순간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은 다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베타를 가진 학생은 혈액형이 뭐냐면 A형과 O형이죠. 자, A형과 O형이 110마리고요. 110명. 자, 그리고 B와 알파를 갖고 있는 이 70명은 바로 B형이죠. 그냥 B형 자체가 70명이구나. 자, 그리고 RH 응집원을 가진 학생은 뭐 RH 플러스형인가 봐요. RH 플러스형인 게 198명이고 RH 마이너스형이 2명이래요. 자, 근데 RH 마이너스형의 이 2명은 A형과 AB형이 한 명씩 있다고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 다 더하면 몇 마리? 바로 200명이죠. 자, A형과 B형과 AB형과 O형을 다 더한 건 200명. 자, 연립방정식을 쓰면 A형은 몇 명? 연립방정식을 사용하게 되면 A형과 O형을 110명 넣고 70 넣으면 되겠네요. 자, 위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AB가 74명. A와 AB형을 더한 게 74명이고, 자, B형이 70명이고, 자, O형은 잘 모르겠죠? 자, 그게 바로 200이 나와야 되니까, O형은 114에다가 넘어가서 빼면, 이걸 넘어가서 빼면 6, 1, 6. 너무 숫자가 많게 나오는데? 아까 전에 A형이 더 많다고 그랬는데, 이게 옳은가 보다. 기억이 A가 아니, 일단 해볼게요. 6, 9, 지금 6마리, 96명이죠. 뭐 해보나 마나긴 한데 A형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다가 O형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A형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110에서 96을 빼면 14죠. 14명. 그러니까 이거에 유효가 되는 거네요. 오류죠. 모순이죠. 모순. 따라서 원점으로 자, 원점으로 돌려도 되는데 원래는 돌리지 않아도 되긴 해요. 이건 바뀌면 되거든요. 하지만 처음이니까 그냥 바꿔서 쓸게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 기억이 A가 아니라 B고요. 이거 파란색으로 합시다.
이게 B고요. 따라서 니은은 B가 아니라 A고요. 리을은 베타고 따라서 디귿은 알파겠네요. 음. 그러면 식을 다시 쓰면 자 B를 가진 학생은 B형과 AB형이고요. 알파를 가진 학생은 B형과 O형이고요. 알파와 베타를 가진 학생은 A형이 70명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자 A형은 70이고요. 자 B형에다가 AB형을 더한 게 74명이고 O형은 200이에요. 음. 따라서 O형은 아까 여기 이거 잘못 썼네. 와 보면서 웃었겠는데 이거. 144 였네요. 음. 이거 56 명이었네요. 음. 근데 O형은 똑같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음. 근데 아까 A가 좀 적게 나왔으니까 모순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얘는 56 명이고요. 음. 그러면 이거 14도 잘못 나왔네. 14도 바꿀게요. 아이고. 자 5를 집어넣으면 56 A가 44 명이었죠. 54 였구나. 음. 음. 자 근데 인제 B형이 인제 54 명인 거죠. B형이 54. 아까 전에 그러니까 A가 54 기 때문에 좀 적었네. 그러니까 바꾼 거죠. 모순이었네요. 얼마 차이 나진 않았네. 자 그리고 음 A형은 70 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O형보다 크죠? 유효가 되지 않네요. 그래서 74에다가 5를 54를 집어넣어 주니깐 AB형은 22죠. 자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 볼게요. O형인 학생 수가 B형인 학생 수보다 많다. 맞죠? 맞는 말. O형인 학생 수는 56 마리, B형인 학생 수는 54 마리니까 자 RH 플러스형인 학생들 중 A형인 학생 수는 20 명이다. 자 이 A형이 70 명인데 AB형이 70 명 20 명인데 자 이 중에 RH 마이너스형은 1 명이니까 20 명이 아니라 19 명이겠죠. 그래서 X 항 A 혈청은 알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알파에 응집되는 학생 수는 응집원 A가 있으면 되니까 A형과 AB형이에요. 항 A 혈청에 응집되지 않는 혈액형이니까 알파가 없는 혈액형입니다. 자, 알파가 없는 혈액형은 B형 알파가 없는 거구나. 응집수 알파가 없는 혈액형. A형이거나 응집원 A와 응집이 안 되는 혈액형은 아 알파가 없는 게 아니라 A가 없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B형과 O형이겠네요. 응집원으로 A가 없으면 알파와 결합하지 않으니까 그럼 A형과 AB형을 더하면 90명이고요. B형과 O형을 더하면 110명이죠. 110명이니까 더 많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됐죠? 이가 더 크죠. 됐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표는 A, B, O, C 혈액형이 모두 다른 사람 기억과 리을의 혈구와 혈장을 각각 섞었을 때 응집 여부를 자 그림은 기억과 니은의 혈액형의 판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번과 2번의 각각 항 B형 혈청과 항 RH 혈청 중 하나이다. 와, 이 문제는 이 1번과 2번 혈청이 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를 판단하는 게 그래서 if 1번이 항 A 혈청 항 B A 혈청이 있으니까 항 B 혈청이라고 치자. 네, 너무 두꺼워요. if
1 번이 RH 예. 항비혈 항RH 혈청이라고 할까요? 항RH 혈청이라고 치자. 그러면 항RH 혈청이 응집이 됐고 항비혈청 이게 이거라고 치는 순간 2 번은 정해지죠? 2 번은 그러면 항비혈청이니까 이 기억인 사람의 혈액형은 뭐냐면 그러면 이 기억인 사람의 혈액형은 항RH 혈청에서만 응집이 일어났으니까 O형이면서 RH 플러스형인 거 알겠니? 음.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 A교식 혈액형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거지 RH식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깐 이 기억이 지금 O형이면 RH 응집원이 없잖아요. RH 응집원이 없는 혈구하고 다른 사람의 혈장하고 반응할 수가 있나요? 모순이죠. 아 이게 모순이네요. 이 O형이 될 수가 없겠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인제 확정할 수 있네요. 따라서 1 번은 항RH 혈청이 될 수 없고요. 항비혈청밖에 안 돼요. 그러면 2번 혈청은 항RH 혈청이겠죠? 따라서 자 기억은 B혈청이 응집이 됐으니까 B형이고요. RH 혈청이 응집이 안 됐으니깐 RH 마이너스 형이고요. 니은은 A와 B에 모두 응집 안 되고 RH 혈청에만 반응했으니까 O형이면서 RH 플러스 형이네요. 됐죠? 그러면 써 볼게. 자 기억은 B형이니깐 혈구에는 응집원 B가 있고요. 자 기억의 혈장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겠죠. 그죠? 음. 자 그리고 니은은 O형이고 O형이니까 혈구에는 응집원이 없고요. 혈장에는 알파, 베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억과 리을의 혈구랑 반응한 게 응집이 일어났잖아요. 따라서 이 리을 속에는 응집원으로 A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반응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혈액형이 모두 다른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건 A형과 또는 AB형이잖아요. 음 그러면 리을이 A형이라고 치면 이 리을의 혈장 속에는 베타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AB형이 되고 음 디귿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음 다 물음표니까 뭐. 음. 이게 위가 됐네요 여기. 여기하고 여기가 원래 응집이 일어나야죠. B형이라 AB형이라면. 알겠죠?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을 바꿔야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게 디귿이 AB형이 아니라 음 리을이 AB형이고요. 얘가 A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디귿의 혈장에는 베타가 있고요. 그리고 리을의 혈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야죠. 그럼 다 성립됐네요. 맞네요. 자 기억은 RH 응집원을 갖는다. 자 기억은 RH 마이너스 형이었으니까 RH 응집원이 없죠. X. 니은과 디귿은 혈장에는 동일한 종류의 응집소가 있다. 니은은 RH 모형이면서 RH 플러스형이니까 혈장에 응집소가 없는데요. 자 디귿은 뭐 해보나 말하긴 한데 쓸게요. 자 A형이니까 응집소로 베타가 있죠. 동일한 종류 없네요. 자 니은이요. 미안.
응집소를 물어봤구나. 자, O형이니까 알파, 베타 모두 있죠? 그러니까 있네요. 자, 베타가 동일한 종류 맞네요. 자, 리을의 혈액을 1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자, 리을은 AB형인데, 어, 자, 리을은 AB형이니까 응집원으로는 A와 B를 모두 갖고 있고 응집수 없고. 자, 1번 혈청, 1번 혈청에는 항비혈청이니까 베타죠. 자, 그럼 이 베타하고 응집원 B랑 반응하겠네. 응집 일어나네요. 됐죠? 둘이 응집 일어나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이해 안 되면 다시 혼자 풀어보고 다시 보고, 혼자 풀어보고 다시 보고를 반복해 주세요. 지금 이거 풀어주는 문제들은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알겠죠? 다음 문제. 자, 표는 부모와 두 자녀 가라의 혈액을 혈장, 기억, 니은, 디귿과 섞었을 때의 ABO식 혈액의 혈액형에 대한 응집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의 ABO식 혈액형은 모두 다르며 아버지 혈장과 어머니 혈장은 기억, 니은, 디귿 중 하나이다. 와, 되게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이게 이 중요한 단서를 잘 파악을 못하면 되게 애매해지겠네요. 가와 나의 ABO 혈액형은 모두 다르고, 내 가족의 혈액형이 모두 다르대요. 그리고 아버지 혈장과 어머니 혈장이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두 개가 들어가 있대요. 자, 그럼 경우는 두 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혈액형이 모두 다르기 위한 이런 경우는 첫 번째, A형과 B형이 만나서 AB형과 O형이 되거나, 자, 두 번째, AB형과 O형이 결혼해서 A형과 B형이 되거나 둘 개의 차이죠. 뭐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번째라면, 이 두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엄마하고 아빠 중에 AB형이 한 명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자, 이 AB형의 혈장에는 아무것도 없죠. 혈장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 중에 AB형이 한 명이 속해 있다면 여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한 개는 다 마이너스여야 되지 플러스가 있으면 안 되죠. 응집이 안 일어나야죠. 응집원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다 플러스가 두 개 이상 다 있죠. 자, 이 말은 부모 중에 A병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밖에 안 되는구나. 자,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가 한 명이 A형이면 한 명은 B고요. 이게 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바뀌는 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베타와 또는 알파를 갖고 있겠네요. 어 근데 마찬가지 또 이 중에서 엄마하고 아빠는 밝혀졌는데 물론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자손들은 얘 A병 아니면 O형인데, 자, A병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마이너스 없으니깐요. 뭐 A병이면 A병이 혈장이면 여기 다 마이너스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자손은 여기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자손은 O형밖에 안 되고요. 자, 이 O형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알파, 베타는 모두 갖고 있죠. 따라서 이 자손의 이 O형인 이 혈장은 모두 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알파, 베타 모두 있으니깐요. 그게 가능한 게 니은이죠. 따라서 얘가 자손이고요. 얘가 자손이고, 얘는 이 자손은 알파, 베타를 모두 갖고 있으니깐 이것도 응집이 일어나야죠. 이거 플러스로 돼 있구나. 이것도 응집이 일어나야 되고, 따라서 O형이고요. 얘가 O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플러스형이고요. 음. 자,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뭐 어떤 건 알파, 어떤 건 베타겠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알파, 이게 베타라고 쳐도 되겠네요. 물론 바뀌어도 돼요. 됐죠? 그럼 가나다라 혈액형을 모두 밝혀 볼까요?
자 알파에도 반응 안 하고 알파, 베타 모두 반응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응집원이 없나 봐요. 아 따라서 얘가 O형이에요. 따라서 이 가가 바로 니은을 가지고 있는 자손이었던 거죠. 그리고 알파랑 반응을 했으니까 A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A형이고요. 그리고 베타랑 반응했으니까 B형이고요. 그리고 얘는 다 반응했으니까 A형인가 봐요. 됐죠? 그러니까 부모가 여기죠. 나와 다가 부모예요. 아빠, 엄마 중에 뭐가 아빠인지 모르지만 얘가 부모고요. 음, 그리고 가하고 라가 자손이에요. 됐죠? 자손 중에서 O형 있는 사람은 가고요. AB형인 사람은 라고요. 정리됐죠? 오, 미키마우스 같네. 자, 기억. A와 B는 모두 플러스이다. 자, O형이니까 응집원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응 안 하죠. 어, 그러니까 B는 반응하지 않고 A는 플러스, 그러니까 X. 자, 부모는 나와 다이다 맞네요. 가의 혈장과 라의 적혈구를 섞으면 가의 혈장에는 알파, 베타 모두 있고요. 라의 적혈구는 A와 B가 모두 있고요. 당연히 응집되겠네요. 답은 4번. 넘어갑니다. 음. 자, 그림은 ABO 혈액형이 A형인 영희와 단수 중요합니다. A형인 영희와 철수의 혈액을 섞었대요. 그 그림이래요, 이 그림이. 자, 그럼 A의 적혈구에는 아까 A가 있잖아요. A형이니까. 그럼 이 결합되어 있는 이 흰색의 응집소는 알파겠네요. 그럼 니은은 베타겠네요. 적혈구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 철수는 아마 O형인가 봐요. 따라서 기억과 니은은 철수의 것이기도 하고 기억은 그리고 니은은 영의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음, 됐죠? 그러면 0이 여기 오른쪽에 표를 확인해 볼게. 0이는 A형이라고 그랬으니까 혈구에는 A가 있고요. 혈장에는 베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와 베타에 모두 응집되는 건 서로 반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가는 B형인가 봐요. 맞죠? 자, B형은 응집원으로 B가 있으니까 베타랑 결합하고 응집소로는 알파가 있으니까 A랑 결합하겠죠? 자, B형인 사람이 9명이에요. 자, B형은 9명. 그 다음에 모두 마이너스인 거, 이 모두 마이너스인 건 마이너스인 건 혈액이 같기 때문이겠죠. 얘는 A형이에요. 어, 자, A형인데 당연히 A는 응집원으로 A가 있으니까 베타랑 결합할 수 없고요. 응집소로는 베타가 있으니까 이 응집원 A와 결합할 수 없죠. A형이 11명.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응집원 A와 결합을 했죠. 그럼 얘는 알파가 있는 거지. 알파가 있지만 응집원으로 B가 없는 거죠. 알파는 있지만 B가 없는 건 O형이네요. O형. 자, 그리고 다는 A와 결합하지 않았으니까 알파가 없어요. 하지만 베타는 있어야 AB형이네요. 음. 다 밝혔네요. 자, O형은 7명, AB형은 3명. 다 밝혔죠. 문제 풀면 되겠네. 음. 철수 혈액형은 가이다. 철수는 O형이라고 했으니까 나죠. 틀렸네. 30명의 학생 중 니은을 가진 학생은 18명이다. 자, 니은은 베타인데, 자, 베타를 가진 학생은 A형 더하기 O형이죠. A형과 O형을 더하면 A형과 O형 여기 있네. 그럼 18명이죠. 맞네요. 영희의 응집원은 A고요. 기억이 A. 응집원과 기억의 반응. 기억은 아까 알파가 있나 그랬네. 그럼 A와 알파랑 반응이 일어나죠? 맞네. 됐죠? 답은 쉽게 나오네요. 자, 마지막 문제. 다음은 사람 가나다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자, 가나다가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 줄지고. 자, 나는 응집원 A를 갖는다. 나는 응집원 A가 있대요. 줄지고. 자, 그럼 응집원 A가 있으니까 나가 가능한 건 A형 또는 AB형이네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단서를 한번 보자.
자, 다의 혈구를 가의 혈장과 섞으면 응집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혈장과 섞으면 응집반이 일어나는데 나의 혈장과 응집반이 일어나면 섞인다는 얘기는 나의 혈장에 응집소가 있다 없다? 있다. 아, 그러면 응집소가 없는 AB는 안 되겠네요. 알겠죠? 단서가 이게 다네요. 자, 그러면 가 다시 한번 볼게요. 가, 그다음에 다.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 다의 혈구를 가의 혈장에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음 혈액형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응집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럼 가의 혈장에 응집소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음. 응집소가 없는 건 A병이죠. 그럼 얘가 A병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병 속에는 응집소가 없으니까 가의 혈장과 응집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다는 나의 혈장과 섞었을 때 응집이 일어났다 그랬지? 나의 혈장에는 베타가 있는데 베타랑 응집이 됐으니까 B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 B형인가 보죠 뭐. 음. 다 밝혔네 그냥.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러면 가는 응집원으로 A와 B가 있고요. 그리고 응집소는 없고요. 나는 응집원으로 A가 있고 베타가 있고 다는 응집원으로 B가 있고 알파가 있죠. 자, 그럼 가에서 동그라미 두 개인 건 어떤 건 A고 어떤 건 B겠지? 나는 A와 베타가 있으니까 지금 A가 지금 겹치죠? 아, 그러니까 이게 A인가 봐요. 이게 B인가 봐요. 다 끝났네. 생각보다 쉽네요. 자, 이게 베타고요. 따라서 가는 A, B형, 나는 A형. 음, 끝났죠? 가의 혈액과 항 A 혈청은 알파가 있으니까 혈액에는 N A병이니까 응집원 A와 B가 알파가 반응이 일어나죠. 맞는 말. 다의 혈액에는 디귿이 있다. 다는 뭐 B형인데 디귿은 B니까 응집원 B가 있죠. 맞는 말. 자, 리을은 응집소 베타이다. 뭐 나머지 하나? 응집소 베타는 니은이죠. 어, 이게 니은이라서 X? 이게 밝혀지면 답은 되게 쉽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를 밝혔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은 좀 쉽게 나오는 거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풀어보세요. 그래서 6문제 정도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혈액 응집 반응이 0개 문제 정도는 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지난 방어작용 스텝 2 교재 있죠? 풀지 않았던 응집 반응 정규 수업 때까지 꼭 풀어오세요. 목요일까지 말고. 알겠죠? 그리고 아마 방어작용 스텝 3도 나눠줬을 거예요. 스텝 3도 응집 반응 포함해서 풀어오세요. 다 풀진 않더라도 꼭 열심히 푸세요. 그래야지 나머지 문제를 수업 시간에 푸니까 안 그러면 남아서 더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하자. 이번 주까지는 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고 다음 주에 모르는 부분 좀 잡고 교과서 보고 시험 봅시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